자, 오늘은 용산 역세권 개발과 모노레일 개통으로 인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산업 관광지로 변화하는 용산 이야기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이슈 진단 바로 만나보시죠. 네, 최근에 용산권역의 다양한 개발 사업들에 대한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공원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가 주관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상징거리로 국가상징공원으로서 만들 예정이고요. 오늘 시간에는 용산권역의 역세권 개발과 모노레일 개통, 거기에 따라 서울을 대표하는 산업 관광지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용산권역 다양한 개발 사업이 많이 있지만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면요.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과거에 통합 개발이 아니고 이제는 구역별, 블록별로 재추진을 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레일에서 이런 타당성 조사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을 했고요. 서울 용산 국제업무단지 사업이 다시 시동을 걸고 있고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 전자상가와 어울려서 맞물려서 R&D와 상업업무 중심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랜드마크 초고층 타워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111층 트리플 원이라고 해서 랜드마크 빌딩을 추진을 하면서 용산의 재개발을 재시동을 걸고 있겠는데요. 트리플 원과 용산 서북 쪽으로 옮겨서 재추진하고요. 특히 용산역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교통의 중심축이지만 향후에 KTX 지하와 수도권 GTX B노선 그리고 또 지하철 4호선과 신분당선이 들어옴으로 해서 통합 역사가 지하로 환승센터가 들어오고요. 거기에 맞춰서 용산역 지하로 새로운 선로를 놔서 여의도권 또 용산 이태원에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관광 자원화 또 업무단지를 통한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업무 주거 시설로 개발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보도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바로 용산 역세권과 뒤쪽 편에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기다리고 있고요. 용산 전자상가와 아울러서 상업 업무시설들, 랜드마크 초고층 빌딩이 다시 신축을 할 예정이고요. GTX B노선이 용산역에 들어와서 서울역으로 연결이 되겠고요. 바로 신분당선을 통해서 강남역에서 용산까지 20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또 경부선 라인의 지하 사업까지도 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타워가 중심축을 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한강변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시설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서 딱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용산 역세권역이 국제업무단지의 이런 블록 개발과 초고층 랜드마크 건립이 확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여의도권과 용산 또 이태원을 연결하는 모노레일이 개통됨으로 해서 용산 민족공원 또 한강변 국제업무단지와 여의도권을 연결하는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용산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용산이 드디어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업무 관광지로서 변화할 예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지속적인 집가, 땅값과 신축, 중축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와 재개발 예정지의 집값 자체, 집가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국제업무단지와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한강변을 접해 있는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시설이 되겠고요. 트리플 원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를 중심으로 한 부티크 오피스텔 또 스카이워크 레지던스라든지 아니면 더 클라우드라고 해서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시설 관광지로 바뀌게 될 예정이고요. 다양한 아파트 판매시설 문화시설들이 서울을 대표하는 연면적 자체가 100만 평 규모로 해서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거에는 이 용산 역세권 국제업무단지가 통합 개발을 추진했으나
나온 것처럼 보도자료에 나온 것처럼 A블록, B블록, C블록, D블록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각 시행사, 시공사에서 다양한 컨셉의 개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물론 전체적인 개발의 방향은 국가,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개발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런 서울권역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시설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용산의 가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촌역, 용산권역과 용산민족공원 또 신용산역과 용산역세권, 국제업무단지를 아우르는 원효대교를 건너서 바로 여의도권, 한강대교를 건너서 또 연결이 되면 이태원까지 연결되는 이런 모노레일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민족공원, 용산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와 여의도권역을 아우르는 한강변의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정말 80만 평 가까운 용산 민족공원, 또 국제업무단지, 또 여의도권과 아우르는 모노레일과 다양한 교통시설의 허브로서 앞으로 용산권역이 관광지로서 대표적인 그런 상권 자체가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용산권역이 이렇게 상업 업무시설로 바뀌면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과 국제업무단지 또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지금은 국가 상징 공원화 사업과 용산역과 용산웨이라고 해서 파크웨이라고 해서 용산역에서부터 민족공원까지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인프라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 민족공원 특별법 통과와 아울러서 용산 민족공원의 개장의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고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 상권으로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제가 방송에서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의 방향은 직주 근접이 가장 중요해진다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용산권역에서 용산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많아졌다는 기사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용산권역의 과거에는 이런 직장 자체가 많이 부족한 편이었지만 여의도권 또 도심권, 강남권에 버금가는 그런 상업 업무시설들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요. 앞으로 국제업무단지가 개발이 되었을 때는 완벽한 직주 근접 또 상업 업무, 주거, 관광지로서 용산권역의 그런 개발 자체가 굉장히 큰 효과를 이뤄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권역의 전문가로서 늘 용산의 미래 가치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용산 민족공원 특별법의 통과 또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사업 재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큰 개발 호재로 인한 그런 투자의 쏠림 현상이 앞으로 더욱더 용산권역에 심해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시장 여건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용산의 지가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용산 역세권 개발이 국제업무단지 사업과 맞물려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앞서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모노레일을 통한 용산 민족공원, 용산 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를 연결하는 관광지로 바뀐다. 또 용산 민족공원과 지금도 5개, 6개의 전철 교통망의 중심축이지만 앞으로 신분당선, GTX, B노선, 또 공항철도까지 지선이 연결됨으로 해서 교통의 허브로서 서울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상업 관광지로서 상권이 변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권 자체 관광지로 바뀜으로 해서 앞으로 용산의 지가는 앞으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용산 역세권과 용산 민족공원 주변의 지가가 지금도 꿈틀거리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발 맞춰서 용산 역세권이나 용산 민족공원의 접근성, 조망권이 확보되는 단지 위주로는 지속적인 집값이 신고가,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추세 자체는 앞으로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실거주와 투자, 갈아타기, 소액 투자로 세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거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보셨을 때는 최근에 사업 속도를 내고 있는 한남 뉴타운 지역들, 또 이촌동의
재건축 사업들, 또 지난주 또 기사가 났지만 현대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동부 이촌동, 이촌동의 개발 사업들과 한강로의 초고층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큰 금액을 움직이셔서 실거주까지 하신다는 분들은 이런 지역들, 제가 말씀드린 지역 위주로 검토를 해보시고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제가 갈아타기를 늘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규제 정책이 나오고 약간 좀 부동산 침체기에 오히려 갈아타기를 할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권역에 아파트가 많지 않다고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지만 의외로 찾아보시면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상당히 있는데요. 그 지역, 바로 서울역을 출발해서 남영역세권, 경부선 라인의 이 문배지구라든지 원효로 일가 라인의 그런 지역들, 또 한강 대로변의 중축이나 신축을 한 주상복합 아파트도 갈아타기 하시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와 투자 가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소액 투자 하실 분들은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 부지와 맞물려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북쪽에 있는 효창 역세권 개발 사업 1차적인 개발 사업은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2차적인 효창공원 역세권역에 있는 하단부의 주택 재개발 사업이 앞으로 속도를 내서 개발될 예정이다. 특히 경부선 라인 서울역과 이 남영 역세권 삼각지와 용산 역세권 주변 지역의 경부선 라인 또 재개발 예정지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면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지만 용산권역의 브랜드 대단지 신축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대감이 굉장히 살아 있고요. 특히 경부선 라인 쪽으로는 재개발을 하다가 쉬었다가 다시 또 시작되는 지역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용산권의 재개발의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제가 오늘 주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권역은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시설과 민족공원 또 모노레일이라는 여러 가지 교통의 허브로서 중심축으로 태어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많은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지속적인 개발과 지가 상승이 앞으로 꾸준히 일어나는 지역으로서 투자처의 1순위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